안녕하십니까? 백몰래함TV 편집장입니다. 다들 스마트폰은 최신형으로 바꾸면서 왜 머릿속 운영체제 OS는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인류가 불을 발견한 지 수만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 발등에 불을 지르는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지금 대혐오의 시대이자 대관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좋아요 하나에 영혼을 팔고 당근마켓 고작 3,000원 깎으려다 인성을 드러내며 완전 범죄를 꿈꾸다 자신의 신분증을 현장에 고이 모셔두고 오는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객관화 기능이 고장났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100명의 인간 군상은 단순히 웃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판 탈무드이자 멍청함이 불러온 처참한 인과응보 카르마의 현장 보고서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25명은 여러분의 옆집 이웃일 수도, 어제 지하철 맞은편에 앉았던 그 사람일 수도, 아니면 혹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팝콘 준비하시죠.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Part 1. 일상의 SNS 관종들의 화려한 자폭 노, NJD, 8. 도둑질도 취업 준비처럼 미국 텍사스주의 한 빈집털이범은 자신의 범죄 현장을 마치 입사 면접장처럼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는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귀중품을 쓸어 담았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꿈꿨던 그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건을 훔치던 도중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다 실수로 본인의 구직용 이력서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 이력서에는 그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학력과 경력 사항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신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력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정중하게 그를 체포했습니다. 도둑질도 경력직만 뽑는 세상이라 어필하고 싶었나 봅니다. 경찰서 유치장이 당신의 새로운 직장이 된 걸 축하합니다. 적어도 그곳에선 의식주는 제공되니 취업 성공이네요. 수동기어 요즘 도둑들의 치명적 약점.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절도를 시도하던 10대들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차 문을 따고 시동을 거는 것까진 성공했습니다. 이제 엑셀을 밟고 멋지게 도주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차는 굉음만 낼 뿐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훔친 차가 바로 수동 변속기 스틱 차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토 면허조차 없던 이들은 클러치 조작법을 몰라 시동만 수십 번 꺼뜨리다. 결국 시끄러운 소리에 잠 깬 차주와 동네 사람들에게 포위되어 검거됐습니다. 훔치러 간 차가 하필이면 남자의 로망 수동 기어라니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운전면허 학원부터 다시 등록하세요. 물론 출소 후에 말이죠. 3. 눈사람 엘사도 분노할 발차기의 최후. 폭설이 내린 어느 겨울밤 길가에 누군가 예쁘게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보고 심술보가 터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이 공들여 만든 걸 부수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전형적인 반사회적 심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는 비장하게 달려가 눈사람을 향해 로우킥을 날렸습니다. 비명과 함께 남자는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눈사람은 단순한 눈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길가에 단단한 볼라드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위에 눈을 덮어 만든 철심 눈사람이었던 겁니다. 남자의 정강이뼈는 박살이 났고 그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눈사람 안에 뼈가 있을 줄은 몰랐죠. 당신의 인성이 부서지는 소리가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화음을 이루네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융치료입니다. 필터 여신 58세 아줌마의 10대 코스프레. 중국의 유명 스트리머 차오비루어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항상 얼굴을 가리는 신비주의 콘셉트. 그리고 가끔 공개하는 보정된 사진으로 수만 명의 남성 팬을 거느렸습니다. 그녀는 고액의 후원금을 내면 얼굴을 공개하겠다며 팬들의 지갑을 열었죠. 다른 스트리머와의 합동 방송 도중 시스템 오류로 그녀의 얼굴을 가리던 뷰티 필터가 꺼져 버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상큼한 20대 여성이 아니라 58세의 평범한 아주머니였습니다. 1등 후원자는 그 즉시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사기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현장을 목격하셨습니다. 사이버 퐁퐁남들의 멘탈이 갈려나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역시 원본 보존의 법칙은 위대합니다. 당근마켓 저 남잔데요. 한국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커피 기프티콘을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구매 희망자가 채팅을 걸어왔는데 대뜸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라며 데이트 신청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판매자가 황당해하며 저 남잔데요 라고 답하자 태세 전환이 우사인 볼트급이었습니다. 구매자는 갑자기 말투가 왜 그러냐? 여자처럼 글을 써서 오해하게 만들지 말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판매자에게 훈계까지 늘어놓다 차단당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소개팅 앱으로 착각한 당신의 뇌 구조가 궁금합니다. 발정난 당신에게 필요한 건 커피가 아니라 찬물입니다.
거울샷 허세가 부른 대참사.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꿈꾸던 한 여성은 오늘도 남자친구와 오마카세 데이트 하우스라는 글과 함께 고급 일식당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행복한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죠. 네티즌 수사대는 사진 배경에 있는 유리창을 확대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건 맞은편에 앉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혼자 셀카봉을 들고 각도를 잡고 있는 그녀의 처량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좋아요보다 악플과 조롱이 더 빨리 쌓였습니다. 혼밥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없는 남자친구를 창조해내려는 당신의 허언증이 부끄러운 거죠. 다음엔 거울 없는 식당을 예약하는 치밀함을 보이세요. 사브! 에어팟 내 뱃속에 음악이 흐른다. 대만의 한 남성은 잠결에 목이 말라 침대 옆에 둔 알약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도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어팟 한쪽이 사라진 걸 알게 된 그는 아이폰 찾기 기능을 켰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뱃속에서 띠리링 하는 연결음이 들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에어팟이 위장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죠. 다행히 배변으로 배출된 에어팟은 정상 작동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들으셨군요. 콩나물 에어팟을 진짜 콩나물인 줄 알고 드시면 곤란합니다. 오트! 세탁기 10억을 물에 태운 사나이. 복권 1등에 당첨된 한 남자가 기쁨에 겨워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그는 이 티켓은 내 인생을 바꿀 거야 라며 바지 주머니에 소중히 넣고 잠들었죠. 사건 다음 날 깔끔한 성격의 아내는 남편이 벗어둔 바지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렸습니다. 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종이 쪼가리를 보며 남편은 오열했지만 복권위원회는 식별 불가능한 티켓은 무효라며 당첨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팩트폭력 돈 세탁을 하랬더니 진짜로 복권을 세탁해버렸네요. 10억짜리 비싼 빨래를 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내 탓하지 마세요. 주머니 확인 안 한 본인 탓입니다. 굿나잇! 줌 회의 판사님. 전 고양이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된 미국 텍사스주 법원의 재판. 엄숙해야 할 분위기에서 로드 폰튼 변호사의 화면에는 귀여운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등장했습니다. 변호사가 자녀가 쓰던 고양이 필터를 끄는 법을 몰라 쩔쩔맨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판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전 고양이가 아닙니다 라고 해명했고 판사는 근엄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 밈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고양이인 척하고 재판을 진행했으면 승률이 더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귀여움은 무죄니까요. 하지만 디지털 문맹은 유죄입니다. 티 복수열전 층간소음 복수의 결말. 윗집의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한국의 한 남성은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귀신 소리, 헤비메탈 음악을 24시간 틀어댔습니다. 너도 당해봐라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윗집뿐만 아니라 옆집, 아랫집, 대각선 집까지 모든 이웃이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민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그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윗집은 이미 이사가고 빈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빈집에 대고 섀도우 복싱을 하셨군요. 엄한 이웃들 고막만 테러하고 본인은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폭 테러 수준입니다. 월립. 유니클로 애국 마케팅의 함정. 일본 불매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당근마켓에 유니클로 가방을 5,000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한 애국 열사가 채팅을 걸어왔습니다. 구매자는 5,000원 드릴 테니 제 앞에서 그 가방을 찢어서 버려주세요 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판매자가 거절하자 매국노라며 욕설을 퍼부었죠. 알고 보니 판매자는 불매운동 이전에 산 물건을 처분하려던 것뿐이었습니다. 남의 물건으로 애국놀이 하지 마세요. 진짜 애국은 당신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인증번호 마오쩌둥이 왜 거기서 나와? 중고거래중 판매자가 구매 의사가 확실하면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매자는 의심 없이 문자로 온 숫자를 불러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의 내용은 단순한 인증번호가 아니라 위챗 중국 메신저 가입 인증이었습니다. 판매자는 중국의 사기꾼이었던 거죠. 더 웃긴 건 구매자가 이거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지도자 욕해보라고 시켜봐야지라며 엉뚱한 테스트를 하려다 실수로 진짜 인증번호를 넘겨버려 계정을 털렸다는 겁니다. 사기꾼을 놀려주려다 본인이 털렸네요. 당신의 계정은 지금쯤 중국 어딘가에서 보이스피싱 대포 계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스톱! 주차 빌런 접착제 테러의 자충수. 자신이 찜해둔 주차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자 앙심을 품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 접착제를 가져와 그 차의 와이퍼와 손잡이에 잔뜩 발라놓았습니다. 통쾌해하며 집으로 돌아온 그는 며칠 뒤 경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 차주가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범인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거죠. 더 멍청한 건 범인이 접착제를 바르면서 본인의 지문까지 덕지덕지 남겨놨다는 사실입니다. CSI 수사대도 감동할 증거 보존 능력입니다. 본인의 지문과 얼굴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셨나요? 수리비와 합의금 청구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14. 건조기 숨바꼭질의 달인. 영국에서 경찰의 추격을 받던 절도 용의자가 한 주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경찰견과 경찰들이 집을 포위하고 수색을 시작했죠. 급한 마음에 그는 세탁실에 있는 건조기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컸던 그는 건조기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끼어버렸고 결국 경찰이 아니라 소방관이 와서 건조기를 분해해 그를 구출 겸 체포해야 했습니다. 엉덩이만 밖으로 내놓은 채 구조되는 굴욕샷은 덤이었습니다. 범죄의 흔적을 세탁하고 싶었나요? 건조기에 들어간다고 죄가 뽀송뽀송하게 마르진 않습니다. 한듯 페이스북 남의 집에서 로그인을 미국의 한 도둑이 빈집에 침입해 귀중품을 훔쳤습니다. 훔칠 건 다 훔쳤는데 거실에 켜져 있는 컴퓨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페이스북 좀 확인해볼까? 그는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뉴스피드를 구경하다가 로그아웃하는 것을 깜빡하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집주인은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도둑의 프로필 사진과 오늘 기분 째짐이라는 상태 메시지를 보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SNS 중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체크인을 하신 셈이네요. 경찰이 친구 추가를 요청하러 갈 겁니다. 6. 경찰 배지 치폴레가 경찰서냐?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던 차량을 경찰이 세웠습니다. 운전자는 자신만만하게 지갑에서 배지를 꺼내 보여주며 나 동료야. 좀 봐줘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자세히 보니 그 배지는 멕시코 음식 프랜차이즈 치폴레 치포틀레의 로고가 박힌 판촉물이었습니다. 심지어 포리스라고 매직으로 엉성하게 써놓기까지 했죠. 그는 경찰 사칭죄까지 추가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부리토 먹다가 경찰이 되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 배지로 받을 수 있는 건 과속 딱지가 아니라 구속 영장입니다. 70. 마약 신고 저 딜러가 사기쳤어요. 플로리다의 한 남성이 911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죠. 여기 마약 딜러가 저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는 코카인을 샀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설탕이었다며 딜러를 체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그 남자가 가진 가짜 코카인을 압수하고 마약 구매 시도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물론 딜러를 잡기 위한 정보도 술술 불었죠. 소비자부 호원에 신고할 걸 경찰에 신고했군요. 불법 거래에도 상도덕을 찾는 당신의 순수함. 건배! 감옥밥은 설탕 말고 콩밥입니다. 18. 투명인간 레몬즙의 미신. 15년 메가더 휠러라는 남자는 얼굴에 레몬즙을 잔뜩 바르고 은행을 털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CCTV를 향해 활짝 웃기까지 했습니다. 체포된 후 그는 경찰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난 레몬 주스를 발랐는데요. 그는 레몬즙이 투명 잉크로 쓰이니까 얼굴에 바르면 CCTV에 안 찍혀서 투명 인간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심리학에 유명한 더닝크루거 효과 무식하면 용감하다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멍청함이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된 걸 축하합니다. 당신 덕분에 심리학계가 발전했습니다. 눈이 따가웠을 텐데 참은 것도 대단하네요. 속도계 저승길 라이브 방송. 슈퍼카를 렌트한 젊은이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광란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멋진 순간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핸드폰으로 계기판을 찍으며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형님들 포임! 이형 한 10km 돌파! 라는 멘트를 날리는 순간 전방주시 태만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반파되었고 이 모든 과정은 수천 명의 시청자들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수억 원의 수리비와 형사처벌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차 속도보다 더 빨랐네요. 좋아요 받으려다 인생이 싫어요가 되었습니다. 20. 배달거지 맛없어서 다 먹었어요. 배달앱으로 족발을 시킨 손님이 별점 1점을 주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맛이 상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회수를 하러 갔습니다. 회수한 용기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반찬까지 싹싹 긁어먹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리뷰에는 너무 맛없어서 꾸역꾸역 다 먹느라 배탈 났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사장님은 CCTV와 문자 내용을 공개했고 이 진상은 동네방네 소문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상한 음식을 설거지하듯 다 드시다니 위장이 강철이신가 봅니다.
그런 거지 근성으로 사시면 평생 배달 비만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은다. 지옥은행 5천만 원짜리 장난감 돈. 중고차 직거래 현장에 나타난 구매자가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차 열쇠를 받아 챙기려 했습니다. 판매자가 돈을 세어보려 하자 구매자는 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봉투 안에 든 돈은 문방구에서 파는 장난감 지폐, 일명 지옥 은행권이었습니다. 지폐에는 옥황상제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이에 당연히 바로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저승 갈 때 노잣돈으로 쓰실 걸 왜 이승에서 쓰시나요? 그 돈은 감옥 매점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아윈트 방탈출 도둑이 갇힌 방. 영업이 끝난 방탈출 카페에 도둑이 침입했습니다. 금고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뒤지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죠. 하필 그가 들어간 방은 난이도 최상의 테마 룸이었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이었는데 도둑은 힌트를 풀지 못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알바생에게 제발 꺼내달라고 애원하며 발견되었습니다. 방탈출 게임 비용은 내고 하셔야죠. 지능이 낮으면 범죄도 못 저지르는 세상입니다. 경찰서 탈출은 더 어려울 겁니다. 23. 방화남의 채 불지른 질투. 전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사실에 분노한 남자가 전 여친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는 새 남친의 차라고 생각되는 흰색 세단에 불을 질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차를 보며 희열을 느꼈지만 알고 보니 그 차는 전혀 상관없는 이웃 주민의 차였습니다. 차종과 색깔만 같았던 거죠. 그는 방화죄의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남의 차를 태우면 안 되죠. 번지수도 못 찾는 그 멍청함 때문에 여자친구가 떠난 겁니다. 대박! 코인 대박 비밀번호를 방송해 비트코인 투자로 대박이 난 유튜버가 방송 중 자신의 전자지갑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의 맛입니다. 그는 실수로 화면에 니모닉 코드 비밀번호 복구용 단어 배열과 적힌 메모장을 노출했습니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 중 손이 빠른 사람이 불과 1분 만에 지갑에 접속해 모든 코인을 빼가버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울부짖는 그의 모습은 레전드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부의 맛이 아니라 무의 맛들 보셨네요. 돈 자랑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들에게 통큰 기부를 하신 걸로 생각하세요. 금수저 1,000원짜리 돈다발. SNS에서 재벌 3세 행세를 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 5만 원권 돈다발을 흩뿌려 놓고 오늘 용돈 받음이라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티즌들이 사진의 채도와 명도를 조절해보니 돈다발의 맨 윗장만 5만 원권이고 그 밑은 전부 파란색 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심지어 0원짜리도 모자라 신문지를 오려서 채워 넣은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헤어새 흙수저라는 별명만 얻고 계정을 폭파 삭제했습니다. 1,000원짜리 모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정성으로 알바를 했으면 진짜 5만 원 한 장은 벌었을 텐데요.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찌질함은 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5명의 지능 퇴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특별한 악당이 아닙니다. 그저 순간의 욕심, 허세, 그리고 설마 걸리겠어 라는 안일함이 만들어낸 괴물들이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지금까지 본 건 그저 귀여운 애교 수준입니다. 진짜 악질적이고 스케일이 다른 멍청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남의 돈을 탐내다 역으로 영혼까지 털린 보이스피싱범들, 그리고 세계의 범죄를 꿈꾸다 개그 콘서트를 찍은 강력 범죄자들. 다음 파트 2에서는 범죄 N 사기꾼들의 멍청한 최후가 이어집니다.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마약을 자랑한 멍청이부터 보이스피싱범을 참교육시킨 할머니의 전설적인 이야기까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목소리, 체격, 심지어 평소 입던 추리닝까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강도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주인이 너 어제 사간 컵라면 값 아직 안 줬잖아 라고 다그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네 장사는 신용이 생명인데 단골 가게에서 강도질이라니 상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워리드! 위조 지폐로 껌 사려다 들통 컬러 복사기로 10,000원짜리를 복사한 10대가 동네 슈퍼에서 껌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민 지폐는 한쪽 면만 인쇄되어 있었고 뒷면은 새하얀 백지였습니다. 심지어 종이 재질도 A4 용지라 뻣뻣했습니다. 주인은 이걸 돈이라고 낸 거냐며 한숨을 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화폐 위조는 중범죄이지만 그의 엉성한 실력은 위조라기보다 종이 접기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입니다. 포리즈! 취객의 주머니를 털다 잠든 취객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의 지갑을 털던 또 다른 취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뒤 범행의 피로감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사이좋게 자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나란히 타면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잤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반 입소입니다. 트와이! 훔친 차 타고 법원 출석 차량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가던 피고인이 법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온 차는 또다시 훔친 차였습니다. 그는 재판 시간에 늦을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법원 조안들은 번호판 조회 한 번으로 수배 차량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어 형량이 더블 이벤트로 늘어났습니다. 준법 정신은 고사하고 눈치라도 있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딱지! 당근마켓에 장물을 올린 판매왕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도둑이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매물을 올렸습니다. 상태 최상! 급처분이라는 문구와 함께 하지만 그 글을 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전거의 원래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은 구매자인 척 가장에 도둑에게 채팅을 걸었고 직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주인뿐만 아니라 강력계 형사들도 쿨거래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은 내고 가격 흥정되나요? 대신 변호사 선임되나요? 를 물어야 했습니다. 인포이티스! 엉덩이로 펠치비 신고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도둑이 뒷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실과 칼을 깔고 앉았습니다. 하필이면 긴급전화 112가 눌렸고 전화는 경찰 상황실로 연결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금고가 어디 있지? 이 시계 비싸 보이는데 라는 도둑의 독백을 실시간 ASMR로 감상했습니다. 경찰은 도둑이 친절하게 중개해주는 상황 설명을 들으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주인을 배신하지 않지만 엉덩이는 배신할 수 있습니다. 퍼리셋, 범행 현장에서 라면 끓여 먹기 배고픈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 전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치까지 꺼내 야무지게 식사를 마친 그는 식곤증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입가에 라면 국물을 묻힌 채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밥은 먹고 다니냐는 영화 대사를 읊조리며 그를 연행했습니다. 한국인의 밥심은 인정하지만 남의 집 밥심은 징역살이의 지름길입니다. CCTV 훔치는 장면이 찍힌 CCTV 보안업체 직원이 설치된 CCTV 카메라가 탐나서 떼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카메라를 떼어냈지만 그 카메라가 녹화 중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카메라는 그가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나사를 푸는 모든 과정을 고화질 클로즈업으로 저장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라는 사람이 보안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 영상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펄드아이! 금고 안에 갇힌 바보 대형마트의 현금 보관실에 침입한 도둑이 실수로 금고 문을 안에서 닫아버렸습니다. 그 금고는 밖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였고 공기는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고 안에 있는 비상전화로 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살려줘서 고맙다며 수갑을 찼습니다. 스스로 감옥을 체험해보고 싶었다면 성공입니다. 훔친 복권 당첨금 받으러 가기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 뭉치를 훔친 도둑이 며칠 뒤 당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5등 5천 원에 당첨된 복권이 몇 장 있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에 당첨금을 바꾸러 자신이 털었던 그 편의점으로 다시 갔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도둑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난당한 복권의 일련 번호까지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5천 원을 벌려다 5년형을 받게 된 이 기적의 수익률은 가상화폐도 울고 갈 수준입니다. 종료 지금까지 우리는 범죄의 세계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팔려고 하거나 경찰서로 도망치는 이들의 순수한 멍청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다음 파트 3에서는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즉 곧 연예인, 재벌, 그리고 유명 인사들의 흑역사 암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그들의 잊고 싶은 순간들을 파헤쳐 볼까요? 아잉치, 사촌 식당에서 위생 공무원 사칭하기 공짜 밥을 얻어먹기 위해 보건소 위생 과장을 사칭하며 식당들을 협박하던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연기력과 위조된 출입증은 꽤 그럴싸해서 몇몇 식당 주인들은 벌벌 떨며 진수성찬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절대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촌형이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사촌형은 그의 목소리와 특유의 걸음걸이를
3초 만에 알아봤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촌수 따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경찰이 출동했고 그는 공무원증 대신 수갑을 찾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사촌형의 신고 정신은 혈연보다 정의로웠습니다. 팽띠 외계인 찾으러 군부대 침입 SF 영화에 심취한 한 남성이 외계인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며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은 군사 기지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비밀 요원들을 따돌리고 지하 벙커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위병소 군인들은 할리우드 엑스트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대 정문에서 정확히 12m 진입한 후 무장 군인들에게 포위되어 바닥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유일한 미지의 생명체는 분노한 헌병대장이었습니다. 외계인을 만나고 싶다면 넷플릭스를 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저렴합니다. 아페이 승무원을 속이려다 전 세계를 웃긴 연기 이콘놈이 좌석이 좁다고 느낀 한 여성이 꾀를 냈습니다. 그녀는 이륙 직후 빈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몰래 이동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죽은 듯이 자는 척을 했습니다. 승무원이 깨워도 흔들어도 말을 걸어도 그녀는 코를 고는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무원들은 의료 응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기내 방송으로 의사를 찾으려 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그녀는 기적처럼 부활하며 여기가 내 자리인 줄 알았다고 우겼지만 착륙하자마자 경찰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은 못 받아도 항공사 블랙리스트 등재는 확실해 보입니다. 핀디퍼 바나나를 권총으로 착각할 줄 알았던 강도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불룩한 모양을 만들어 편의점 알바생을 위협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는 내 주머니에 총이 있다고 소리쳤지만 알바생은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온 노란색 곡선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완벽하게 숙성된 바나나였습니다. 알바생은 계산대 너머로 손을 뻗어 강도의 주머니에서 바나나를 뺏은 뒤 껍질을 까서 먹어버리는 퍼포먼스로 응수했습니다. 무장 강도 혐의가 아닌 간식 강탈 미수 사건으로 종결된 이 사건은 범죄 역사상 가장 비타민 넘치는 제압이었습니다. 신뜨 실내 불꽃놀이의 최후 새해를 맞아 파티를 즐기던 한 남성의 분위기를 띄우겠다며 거실에서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실내용이라고 적힌 문구를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산 것은 야외용 로켓 폭죽이었습니다. 화려한 불꽃은 천장의 화재 감지기를 정확히 타격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거실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전체가 한겨울 새벽 3시에 잠옷 차림으로 대피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보증금은 불타 사라졌고 이웃들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핀타핵 간이 화장실로 도망친 범죄자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려던 용의자가 공사장 간이 화장실 이동식 병이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냄새나는 은신처였지만 경찰이 열어보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을 여는 대신 지게차를 불러 화장실 통째로 들어 올려 입구를 바닥 쪽으로 뒤집어버리는 창의적인 검거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 오물과 뒤섞인 채 굴러나온 그는 저항할 의지조차 잃었습니다. 죄를 짓고 똥통에 빠진다는 말이 비유가 아닌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57. 납치범의 뒤늦은 육아, 본능 시동이 걸려있는 차를 훔쳐 달아난 도둑이 뒤늦게 뒷좌석의 카시트에서 잠든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패닉에 빠졌지만 놀랍게도 양심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아기를 안아 근처 주택가 잔디밭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주민들이 유괴범이다 라고 소리치며 그를 집단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도둑질의 유괴 미수 혐의까지 뒤집어 쓴 그는 범죄자에게 어설픈 휴머니즘은 사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핌디아우 마약 품질 불만 신고 자신이 산 코카인이 가짜라며 화가 난 남성이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거는 대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딜러가 설탕을 섞어 팔았다. 사기로 고소하고 싶다는 그의 논리 정연한 주장에 경찰은 감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그가 증거물로 제출한 가루를 친절하게 압수하고 그에게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불법 거래에는 AS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경찰은 고객 만족센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9. 연극 소품으로 임신 사기,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서두르기 위해 임신한 척하던 여성이 인터넷으로 가짜 임산부 배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상자 겉면에 아주 큰 글씨로 할로윈 코스튬 및 연극 소품, 가짜 배라고 적혀 있었고 하필이면 남자친구가 그 택배를 먼저 받았습니다. 상자를 뜯어본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메소드 연기를 하려면 소품 관리부터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 그녀의 결혼 계획은 택배 송장 하나로 반송 처리되었습니다. Say so.
오토바이 위협 운전자의 자폭 이웃집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남성이 복수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웃집 마당을 돌며 위협적인 엔진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영화 매드맥스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보이고 싶었겠지만 잔디밭의 미끄러움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며 하필이면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던 이웃집의 우편함을 머리로 들이받고 기절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피해자인 이웃에게 벨십 좀 불러주세요 라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치료제는 아스팔트 바닥이었습니다. 세세템! 집주인에게 나 들어왔어. 문자 빈집털이에 성공한 도둑이 공범에게 나 안방에 들어왔어. 금고 찾았어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전화번호를 한 자리 잘못 눌렀고 그 문자는 공교롭게도 집주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누구세요? 라고 묻는 대신 조용히 경찰에 신고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원격으로 잠가버렸습니다. 도둑은 집주인이 귀가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안방에서 얌전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카카오톡 전송 취소 기능이 절실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인사이트! 똥차를 유조선으로 착각한 도둑 캠핑장에 주차된 고급 캠핑카. 밑으로 기어 들어간 도둑이 연료통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는 드릴로 구멍을 뚫는 데 성공했지만 쏟아져 나온 것은 휘발유가 아니라 캠핑카의 오수 탱크에 저장된 인분과 오물이었습니다. 엄청난 압력으로 분출된 오물을 온몸으로 뒤집어 쓴 그는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어 기어 나왔고 주변 캠핑족들의 비웃음 속에 체포되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고 도둑질은 배관 확인부터입니다. 샌디, 열기구 프로포즈에 추락 여자친구에게 잊지 못할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열기구를 빌린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상공 500m에서 반지를 꺼내 들었으나 긴장한 나머지 손을 떨다 반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반지는 아래에 있던 솥대 목장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로맨틱해야 할 프로포즈는 솥동밭을 뒤지는 보물찾기로 변질되었고 여자친구는 그에게 반지 찾으면 다시 연락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중력은 사랑보다 강했습니다. LCT! 납덩이 넣은 물고기 낚시대회에서 우승 상금을 노린 참가자가 잡은 물고기의 뱃속에 납덩이와 다른 생선살을 채워 넣어 무게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계측 심판이 이 물고기는 왜 이렇게 묵직하냐며 배를 가르자 납덩이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중들은 야유를 보냈고 그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낚시꾼들의 허풍은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물리적 조작은 범죄입니다. 그는 강태공이 아니라 강도였습니다. 인제티. 일본어 잘한다고 거짓말한 신입사원 이력서 특기란에 일본어 유창함이라고 적어 대기업에 합격한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니메이션으로 배운 몇 마디가 전부였지만 설마 일본 바이어를 만날 일이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첫날 부장님은 그를 일본 본사 임원들의 의전 담당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는 아리가또와 스미마생만 반복하다가 임원이 복잡한 질문을 하자 당황해서 기모찌 기분 좋다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그의 회사 생활은 그날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습니다. 이젝트. 트레일러 연결도 안 하고 출발 보트를 끄는 트레일러를 채 연결한 남성이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안전핀을 꽂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고속주행 중 트레일러는 해방감을 느끼며 분리되었고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차를 박살낸 죗값은 할부로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 사고. 이것이 바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입니다. 셀팁. 당기는 문을 걷어찬 액션스타 여자친구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남성이 잠긴 문을 발로 차서 여는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하려 했습니다. 그는 힘차게 도움 닫기를 해서 문을 날라찼지만 그 문은 미는 문이 아니라 당기는 문이었습니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튕겨나온 충격으로 그의 무릎 연골만 파열되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보며 여자친구는 조용히 문 손잡이를 당겨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식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은 과학입니다. 실명지 메일로 협박 메일 해커를 자칭하며 기업에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해킹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낸 범인이 잡혔습니다. 검거 단서는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가 보낸 이메일 주소가 본인 실명, 생년월일 마일, 촘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글 프로필 사진은 자신의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정직한 해커는 처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익명성이 생명인 다크웹 시대에 실명제를 실천한 그의 준법 정신, 높이 살만합니다. 식사이트.
이제 버그 걸린 학교 앱 천재 해커를 꿈꾸던 고등학생이 학교 출석 시스템을 해킹해 부모님께 학교에 잘 도착했습니다라는 알림이 자동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땡땡이를 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코딩 실수로 인해 알림 문자가 30초마다 한 번씩 무려 6시간 동안 부모님께 전송되었습니다. 700번째 문자를 받은 부모님은 아들이 납치되어 구조 신호를 보내는 줄 알고 학교로 달려왔고 PC방에 있던 아들은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개발자에게 디버깅 고류 수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는 값비싼 수업이었습니다. 쌀때 번호판을 현장에 두고 뺑소니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망친 뺑소니범이 완전 범죄를 꿈꾸며 집으로 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고 충격으로 자신의 차량 앞 범퍼가 통째로 뜯겨나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범퍼에는 차량 번호판이 아주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덩그러니 남겨진 번호판을 줍고 차적 조회를 통해 10분 만에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조약돌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고 도망친 셈입니다. 심지어 곰에게 습격당했다고 거짓말 산에서 술을 마시다 굴러떨어져 다친 남성이 아내에게 혼날까봐 곰에게 습격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론이 주목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그 산에는 야생 곰이 서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상처는 곰의 발톱 자국이 아니라 나뭇가지에 긁힌 자국임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았고 아내에게는 곰보다 더 무서운 응징을 당했다고 합니다. 헬스장 통유리 앞에서 차 털기 대형 피트니스 센터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를 시도하던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옆 건물 2층은 전면이 통유리로 된 헬스장이었습니다. 러닝머신을 뛰던 30명의 회원이 그가 창문을 깨고 물건을 꺼내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육질의 헬창헬스 매니아 회원들이 단백질 쉐이크를 내려놓고 우르르 뛰어 내려와 그를 포위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올 때까지 스쿼트 자세로 벌을 섰다는 후문입니다. 아베티 명품 가방을 옷장에 모셔둔 도둑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훔친 여성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이 가압수색을 했을 때 훔친 가방은 먼지 하나 없는 상태로 더스트 백보관 주머니에 쌓여 옷장 깊숙한 곳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훔친 물건이 너무 아까워서 한 번도 들고 나가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훔친 물건조차 관상용으로 전락시키는 한국인의 유별난 명품 사랑 혹은 수집벽이 빚어낸 총흑입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명품 죄수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지의 앵무새 숨기기 세관을 통과하던 남성의 바지 속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꽥! 안녕. 세관원들은 당황했고 남성은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사람 말을 하는 꼬르륵 소리가 난리 없었습니다. 바지를 벗겨보니 멸종 위기종 앵무새 2마리가 양말에 묶여 있었습니다. 새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세관원에게 범행을 자백한 셈입니다. 동물 밀수는 중죄이며 동물의 입을 막을 수 없다면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은 계란 50개 먹기 내기 영화 쿨핸드 루크를 보고 감명받은 회사원이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1시간 안에 삶은 계란 50개 먹기. 그는 자신만만하게 도전했지만 삶 소개제에서 위장의 한계를 느끼고 식당 바닥에 구토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그는 노른자가 너무 퍽퍽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병원비와 세탁비가 내기 상금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그는 회사에서 에그 마스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먹방은 유튜버에게 맡기세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도 인류의 미래가 정말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 파트 4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멍청함의 끝판왕들이 등장합니다. 역대급 보험 사기, 자폭해버린 복수극, 그리고 다윈상 수상감인 전설적인 사건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웃다가 복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쌩색! 헬멧 쓰고 털러 갔지만 오토바이는 잊었다. 완벽한 익명을 위해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금은방을 턴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가려졌으니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주용 오토바이를 범행 장소 바로 앞 CCTV가 가장 잘 보이는 명당 자리에 주차해 두었습니다. 그 오토바이에는 그의 집 주소와 실명으로 등록된 정식 번호판이 아주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집에 도착해서 라면 물을 올리기도 전에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머리는 가렸지만 꼬리는 너무 길었던
전형적인 타조형 범죄입니다. 하드셋 캡사이신 소스 챌린지의 최후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며 식당에서 가장 매운 죽음의 닭날개 먹기 챌린지에 도전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 정도는 껌이지라며 3단계 매운맛을 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3초 뒤 그는 식도에서 용암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보다 붉었고 괄약근은 생존을 위해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식당 주인은 그를 기리기 위해 메뉴판에 절대 도전하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혀의 자존심을 지키려다 장의 평화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샘리니 아이! FBI 요원의 지갑을 턴 소매치기,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하던 남성이 아주 두툼해 보이는 지갑을 슬쩍했습니다. 그는 대박을 예감하며 화장실로 들어가 지갑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현금 대신 신분증과 명함이 가득했습니다. 명함에는 미연방 수사국 FBI 신원 도용 및 금융범죄 수사관이라는 직함이 박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갑 안에는 최신형 위치, 추적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범죄 전문가의 물건을 건드린 죄로 수사관들에게 일과회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냥감이 사냥꾼이었을 때의 공포는 영화보다 리얼합니다. 쌈딘지! 회사 전체에 전체 답장을 보낸 뒷담화 직장 상사의 험담을 동료에게 메일로 보내려던 여성이 실수로 참조 버튼 대신 전체 답장 리플라이 올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적나라한 욕설과 상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담긴 메일은 사장님, 인사팀장, 그리고 당사자인 상사를 포함한 전 직원 300명에게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발송 5분 뒤 그녀의 책상은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그녀는 전설의 퇴사 요정으로 회사 역사에 남았습니다. 손가락 한 번의 클릭이 10년 근속을 날려버리는 순간 디지털 시대의 가장 잔인한 해고 통보였습니다. 유튜브 보고 전기 공사하다 집 태울 뻔 전기 기사 부르는 돈이 아깝다며 유튜브 튜토리얼만 보고 집안의 배선 공사를 직접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두꺼비 집차단기도 내리지 않고 펜치를 들이댔다가 감전되어 머리가 폭탄 맞은 것처럼 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합선으로 인해 거실 벽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 소방차가 출동했고 그는 전문 전기 기사 수리비의 10배에 달하는 화재 복구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아끼려다 목숨을 낭비하지 마세요. 10월 영화 촬영장을 실제 상황으로 착각 빈 창고인 줄 알고 들어간 좀도둑이 갑자기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영화 촬영 중이었고 도둑은 자신이 엑스트라인 줄 알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 장면은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씬이었습니다. 배우인 줄 알았던 경찰력 연기자들이 그를 제압했고 감독은 연기 너무 리얼한데 라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경찰이 와서 그를 데려가고 나서야 스태프들은 그가 섭외되지 않은 실제 도둑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체포 장면은 DVD 스페셜 피처에 수록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치도 자기 머리카락 넣고 음식값 안 내려다 DNA 검사 상습적으로 식당 음식에 머리카락을 넣고 환불을 요구하던 블랙 컨슈머츠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식당 주인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과수에서 머리카락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식당 직원이 아닌 손님 본인의 DNA와 99% 일치했습니다. 그는 사기 미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음식값 몇만 원을 아끼려다 변호사 선임비로 수백만 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과학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IT 경찰차 옆에서 도넛 드리프트 3차를 뽑은 기쁨에 취한 운전자가 텅 빈 주차장에서 속칭 도넛이라 불리는 뱅글뱅글 도는 묘기를 부렸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연기가 자욱해질 무렵 그는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세단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세단은 잠복 근무 중이던 형사들의 차량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차에서 내려 박수를 치며 그에게 다가갔고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라는 종합선물 세트를 안겨주었습니다. 관객이 경찰일 때는 앵콜 공연 대신 유치장행이 기다립니다. 아치고 팔씨름 챔피언에게 12건 취객,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건장한 남성이 옆 테이블의 노인에게 팔씨름 한판 하자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노인은 정중히 거절했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도발했습니다. 결국 노인은 마지못해 손을 잡았고 시작 신호와 동시에 남성의 팔은 테이블 바닥에 꽂혔습니다. 그 노인은 전직 국가대표 팔씨름 챔피언이었습니다. 남성은 팔목 인대 부상과 함께 망신창이가 되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제야의 고수는 어디에나 숨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가는 뼈도 무출입니다. 안돼! 얼음 없는 바닥에서 미끄러진 척 보험금을 노린 여성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쳤다며 건물주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녀는 마른 땅에서 혼자 탭댄스를 추듯 비틀거리다 아주 조심스럽게 착석하듯 넘어졌습니다. 심지어 넘어진 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이 영상을 올해의 예능대상 후보로 추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연기 학원부터 다시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택배 도둑 잡는 반짝이 폭탄 현관 앞 택배가 자꾸 사라지자 화가 난 공대생이 함정을 팠습니다. 그는 택배 상자 안에 반짝이 가루 폭탄과 방귀 냄새 스프레이, 그리고 녹화용 스마트폰 3대를 설치했습니다. 도둑이 차 안에서 상자를 여는 순간 잃기에 미세한 반짝이 가루가 폭발하며 차 안을 디스코장으로 만들었고 썩은 달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도둑은 기침을 하며 차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얼굴은 이미 유튜브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반짝이는 아마 3대가 지나도 차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해파리를 비닐봉지로 착각 해변을 걷던 관광객이 모래 위에 있는 투명하고 푸르스름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것 봐! 예쁜 비닐봉지야라며 맨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맹독성 고가래파리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기 고문을 당하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자연산 비닐봉지는 쏘기도 합니다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모르는 생물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생존의 제1법칙입니다. 범행 현장에 모든 물건을 만진 지문 요정, 빈집에 들어간 도둑이 장갑 끼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시고 리모컨으로 TV를 켜고 심지어 가족사진 액자를 들어 구경까지 했습니다. 경찰 감식반이 도착했을 때 집안 곳곳은 그의 지문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협조적인 범죄자는 처음이라며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문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관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CSI 드라마를 한 편이라도 봤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어린아이 블랙박스 앞에서 자해공갈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를 보고 한 남성이 갑자기 뛰어들어 보닛에 몸을 던졌습니다. 운전자는 급정거했고 남성은 아이고 나 죽네라며 도로를 굴렀습니다. 운전자가 내려서 블랙박스 대시참 확인해볼까요? 라고 묻자 남성은 벌떡 일어나 이제 좀 괜찮네라며 먼지를 털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블랙박스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려면 최소한 대본이라도 외워오세요. 인종차별 발언으로 배심원 면제받으려다 미국에서 배심원 의무를 피하고 싶었던 한 남성이 꼼수를 썼습니다. 그는 판사 앞에서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라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판사는 그를 집으로 보내주는 대신 법정 모독죄로 유치장에 수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가장 길고 지루한 재판의 배심원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다 대머리가 될 수 있다는 옛말은 틀린 게 없습니다. 의무를 피하려다 전과를 얻은 멍청한 교환입니다. 나 쌍안경 술통으로 마시다. 실명위기 경기장 내 주류 반입이 금지되자 한 축구팬이 쌍안경처럼 생긴 비밀 술통에 보드카를 채워 들어갔습니다. 경기가 지루해지자 그는 쌍안경을 눈에 대는 척하며 술을 마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입이 아닌 눈에 술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는 내 눈. 을 외치며 의무실로 실려갔고 의료진은 알코올에 의한 안구 화상이라는 희귀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축구보다 더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제공했지만 그대가는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해외 이주한다고 헬스장 환불받고 인스텐 동네 카페. 헬스장 1년 회원권을 끊었다가 환불하고 싶어진 회원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며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마음 약한 관장은 특별히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회원의 인스타그램에는 헬스장 바로 앞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고 위치 태그까지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관장은 그 게시물에 이민 가신다는 나라가 저희 헬스장 앞이었나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거짓말은 할 수 있지만 SNS 중독은 숨길 수 없습니다. 와래!
5년 쓴 청소기를 새 것처럼 환불 시도 먼지와 흠집이 가득한 청소기를 들고 마트 고객센터를 찾은 여성이 어제 샀는데 고장났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직원이 제품 시리얼 넘버를 조회해보니 그 모델은 이미 4년 전에 단종된 제품이었고 제조일자는 5년 전이었습니다. 직원이 고객님, 이 청소기는 시간 여행을 했나 봅니다. 라고 응대하자 그녀는 얼굴이 빨개져 도망쳤습니다. 양심도 중고로 팔아넘긴 것일까요? 마트 직원은 감정 노동자가 아니라 탐정입니다. 넨또 잔디 깎는 기계로 경찰과 추격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남성이 마트에 가기 위해 승용 잔디 깎기 기계를 타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정지 신호를 보내자 그는 시속 8km의 맹렬한 속도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경찰관은 뛰지도 않고 빠른 걸음으로 그를 따라가 검거했습니다. 테이저건을 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동키를 뽑으면 끝났으니까요. 영화 분노의 질주가 아니라 분노의 제초를 찍고 싶었던 걸까요? 네, 횡령한 돈으로 산 차 자랑하다. 검거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격리 직원이 꼬리가 잡힐까봐 조용히 지내는 대신 SNS에 신형 스포츠카와 명품 사진을 도배했습니다. 자수성가 영앤리치 대표님 죄송해요 라는 해시태그는 덤이었습니다. 회사 사장은 직원의 SNS를 보고 횡령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다 올려두었으니까요. 범죄 수익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겁니다. 관종역리 이 지능을 압도하면 교도소가 기다립니다. 즉, 화염방 사기로 눈 치우다 집 태운 폭설이 내려 집 앞 진입로가 막히자 귀찮아진 남성이 인터넷에서 구매한 화염방 사기를 꺼냈습니다. 눈을 다 녹여버리겠다는 그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눈뿐만 아니라 현관문, 차고, 그리고 집의 외벽까지 깔끔하게 태워버렸으니까요. 소방관들은 불타는 집을 보며 삽질 10분이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며 허탈해했습니다. 게으름은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때로는 방화의 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마리르 백화점 문 닫힌 줄 모르고 꿀잠 백화점 침대 매장에서 잠깐 누워본다던 남성이 너무 편안한 나머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직원은 그를 이불 더미로 착각하고 퇴근했고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밤중에 깬 그는 백화점이 자신만의 세상인 줄 알고 과자 코너를 털어먹으며 파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보안 센서가 작동해 경비업체와 경찰이 출동했고 그는 입에 초콜릿을 묻힌 채 체포되었습니다. 하룻밤의 호사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로 청구되었습니다. 바이렐 변호사에게 고소장 맞춤법 틀려서 보내 막플러가 자신을 고소하겠다는 변호사에게 오히려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당신을 면계해 손명 예훼손과 무거죄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변호사는 편지를 받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법률 용어는커녕 기본 맞춤법조차 틀린 협박장은 공포심 대신 측은지심을 유발했습니다. 변호사는 빨간 펜으로 맞춤법을 교정한 뒤 다시 돌려보내 주었다고 합니다. 한글 공부부터 다시 하고 오세요. 네, 음주 측정 피하려다 백덤블링.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경찰에게 나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운동신경을 증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도로 위에서 멋지게 백덤블링을 시도했지만 머리부터 아스팔트에 떨어져 목에 기부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잴 필요도 없이 그의 몸개그가 만취 상태임을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며 음주운전은 고개가 아닙니다. 라고 타일렀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남편 만난 아내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낀 아내가 돌싱기 혼녀인 척 데이팅 앱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프로필을 넘기다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독신이라고 프로필을 꾸며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식탁에서 마주 앉아 서로의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어색한 침묵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법원, 가정법원 접수창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천생연분이란 이런 걸까요? 쓰레기통에서 만난 쓰레기들의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100명의 멍청한 영웅들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만심과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불공평해 보이지만 보시다시피 인과응보 시스템은 꽤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나? 라고 자책했다면 이 리스트를 다시 읽어보세요. 적어도 여러분은 화염방 사기로 눈을 치우거나 본인 지갑을 털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똑똑하고 훌륭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웃기고도 슬픈 기록이 여러분의 퇴근길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뉴스 사회면에서 만나지는 맙시다.